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 안정과 정책 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또 당내 당원 민주주의를 도입한 경험, 당내 경쟁을 극복하고 통솔하는 리더십을 실천한 경험, AI 및 로보틱스 패러다임 사회에 대한 실천적 고민을 깊게 하고 대안을 고찰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후에도 산적한 국가가치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성공적으로 선도하여 부디 성공한 대통령으로 성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인 집권 여당 내 권력 견제와 균형에 대한 경각심도 늘 간직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이재명 후보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저희 미력한 능력이지만 무엇을 역할해야 할지 늘 고민하며 협력할 때는 발전적 적극적으로, 비판할 때는 생산적 합리적으로 오직 국익에 부합함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우 화이팅! 김상우 화이팅! 화이팅! 자, 김상우 화이팅! 화이팅! 자, 김상우 화이팅! 아, 전해버리 좋다. 고맙다, 연기야. 인사시킬 때 절대 앞으로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익산에서 김상우 의원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전국에서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국힘당은 그냥 폭망한 정당입니다. 이제는 대선 이후 당의 존속 여부도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게 없는데요. 대선은 필패할 것이고 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입니다. 이런 쓰레기 정당이 여지껏 대한민국의 국민의 짐으로 기생하며 살아왔다는 게 끔찍한 수준인데요. 쿠데타는 무려 3번, 대통령 탄핵도 2번이나 있었던 집단입니다. 이런 정치 무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연명해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준표가 또 한 번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하와이에서 날아온 직격탄인데요. 국힘당을 향해 쏟아낸 그의 비판은 그야말로 방언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닌데요. 절연을 넘어선 정치적 전면전 선언입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께서 하와이로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서운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고, 또 그걸 이용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은 저희 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당을 떠나거나 그런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한 원내대표, 당대표 지내셨고 대통령 후보, 그리고 시장, 도지사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경선 끝나고 나서 이제 일종의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위로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후보께서도 아마 홍 시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아마 주변 분들하고 어떻게 좀 위로해 드릴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김대식 의원이 그쪽 홍준표 캠프에도 있었고 하니 좀 이런저런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김대식 의원이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하와이까지 날아가서 구애하려던 김문수 캠프에 대해 오지 말라고 단칼에 잘라냈는데요. 이 정도면 체념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문수 형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끝났다는 말, 냉소와 단념이 섞인 그의 결별 선언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돌아갈 길도 돌아설 마음도 없다는 거죠. 홍준표는 일하는 놈 따로, 자리 챙기는 놈 따로라는 말을 또 꺼냈습니다. 이게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6년 서울시장 경선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그의 회고, 무려 20년 동안 이런 당의 본질을 알고도 참았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참은 자가 병신이라는 자조마저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국힘당이라는 기득권 도관 속에서 소가리를 해왔고, 이제는 그 썩은 뿌리를 송두리째 도려내야 한다고 외쳤는데요.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회창의 은퇴로 끝난 정통 보수, 그 이후 남은 건 사이비뿐이었다는 그의 비판은 단순한 당내 비난이 아닌데요.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한 절규이자 통렬한 자백인 거죠. 국민의 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지금의 국힘당이 정체성을 상실했고 노년층을 상대로만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정강정책마저 좌파정책이라는 그의 언급은 국힘당의 정체성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파는 정책의 실체보다 자신들이 내세운 보수라는 이름이 이미 껍데기뿐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포장지는 보수인데 속은 기득권 이권 카르텔이라는 거죠. 그는 이번 대선이 끝나면 반드시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더는 미봉책이나 당내 개혁 따위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그의 말은 곧 국힘당 자체가 해체 수준의 정리를 겪어야 한다는 선언으로 읽히는데요. 얼마나 답답했나 싶습니다. 또한 3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들여 꼬마 민주당에 갔다면 가슴앓이가 덜했을 거라는 그의 회한, 그냥 뱉은 말이 아닌데요. 이는 지금의 보수 진영과 국힘당에 대한 철저한 실망, 그리고 민주당과의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하는 신호탄인 거죠. 그의 지지층이 이재명을 공개 지지하고 있다는 현실과 맞물리며 보수와 진보라는 기존 구도가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까지 열고 있는데요. 이래서 김어준 총수가 밭은 이미 갈려있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의 이 같은 독설은 물론 양날의 칼입니다. 그의 과거 논란, 성범죄 모의 방관 논란, 선거법 위반 전력은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국힘당 비판자가 아니라 보수 진영 재건 설계자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런 움직임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캠프의 끈질긴 구애에도 오지 말라고 잘라낸 홍준표, 그의 거침없는 발언은 국힘당의 위기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는 양자구도 가능성까지 제기했나 싶은 겁니다. 권영세와 안철수가 그의 인성을 들먹이며 비판했지만 그들의 말이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홍준표의 이 하와이 독설이 단지 퇴장 직전의 외침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지형을 여는 서곡이 될지라는 의문인데요. 지금 국힘당은 내부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썩은 고목에 물 주는 격인데요. 이런 판에 홍준표의 이탈은 탈당이 아니라 탈출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얼마나 회한에 사무쳤으면 몇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수십 년간 보수정당에 있으면서 거기에 몸담았던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지선을,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함께 울컥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회한에 사무치면 그러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이 보수의 가치일까? 그리고 무엇이 보수, 누가 도대체 보수인가? 2025년 지금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이 과연 보수란 말인가? 저는 그 말을 국민의힘은 이제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이 무슨 보수입니까? 그잖아. 김건희야말로 어찌 보면 보수를 망쳐놓은 한국 정치사에서 보수를 망쳐놓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국민의힘은 평생을 보수 정당을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짓밟고 외면하면서 보수를 그리고 정치를 국가를 망가뜨린 윤석열은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싸고 도는지 참으로 이해 불가입니다. 사실 홍 시장 지지층뿐만 아니라 수많은 진짜 보수들은 당연히 국민의 힘을 보며 신물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수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고 2024년 이 시대에 쿠데타로 헌정문란을 자행을 했으며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고집 하나로 의사들과 대립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까지 초래했습니다. 그가 과거 검찰권을 남용해서 진영을 넘어서 보수 진보 다 떠나서 검찰권 남용으로 정치를 파괴하고 나라를 난도질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이제 와서 윤석열을 출당 하나 제대로 못 시키고 비겁하게도 젊은 비대위원장을 앞장 세워서 탈당마저도 애걸복걸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딱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거긴 이미 끝났다. 국민의 짐 내려놔라. 이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거죠. 하와이에서 시작된 보수재건의 불씨가 기득권 카르텔을 태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러니 커뮤니티에 올라온 국힘당 현재 상황을 촌철살인의 말로 분석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글을 보는 순간 빵 터져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던 거죠. 끝으로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오늘 성사된 김상욱 전 국힘당 의원과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 영상이 있는데요.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모두가 아실 겁니다. 한동훈은 기타 치며 라방으로 국힘당을 조롱하고 있고, 홍준표는 침 뱉고 탈당해서 국힘당의 욕설을 퍼붓고 있고, 김상욱은 진짜 보수는 이재명이라며 만세를 부르고 있고, 한덕수는 선거운동도 안 하고 도망가서 자취를 감췄고, 안철수는 혀 짧은 발음으로 한동훈을 비꼬고 있고, 권영세는 틈만 나면 홍준표를 저격하고 있고, 권성동은 어디서든 꺼지지 않고 욕먹어가며 유세하고 있고, 석동현은 내란 세력 다 함께 투게더를 외치고 있고, 김용태는 바지 주제에 보수 단일화 타령이나 하고 있고, 윤석열은 탈당도 안 하고 서초동에 버티고 있고, 김건희는 검찰 수사 거부하면서 시간 끌고 있고, 김문수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라며 헛소리를 반복하고 있고, 김재원은 뒤로는 자유통일당이랑 딜을 치고 있고, 그 누구도 선거운동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국힘당 유세하고 있고, 결국 그래서 폭망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의 말로 그 끝이 바로 이겁니다. 하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분이 자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1분 숨기지 않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뵈니까요 힘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다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진보, 보수, 우리 진영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진영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나요? 일 안 합니다. 일해서 국민들께 도움 드려서 그래서 신뢰받고 지지받는 그게 귀찮고 안 하기 싫으니까 진영 나눠서 진영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밖에 정 만들고 안에 정 만들어서 새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보시면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영도 보수 진보는 진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수의 기능, 보수의 역할, 진보의 기능, 진보의 역할.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보수의 기능, 역할, 즉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질서 지키고 원칙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고 법치주의 지키고 공정사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시죠? 또 진보의 기능으로 봐서도 지금 얼마나 시대가 또 변합니까?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중심 잡을지, 어떻게 길을 개척해야 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건요, 기능과 역할로 보는 거예요. 진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진영으로 정치를 나누는 사람들, 그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보수, 진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상욱 의원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 가기를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좀 근본에서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이 정상과 비정상이 경쟁을 했어요. 이 비정상, 이권에 명월된 이 정치 몰입이라면 너무 심한 표현이 될 테고, 정치권 지역을 기반으로 이 가짜 보수, 참칭 보수, 이 참칭 보수가 보수라고 불려왔죠. 저는 이게 비정상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되이 하고, 원래 하겠다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도 우리가 하면 반대예요. 지난 3년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여당이 뭘 하자 그러고 야당이 말리고 그래야 되는데 3년 동안 그들이 한 게 야당 발목 잡는 거였어요. 그저 어떻게 했는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일이에요.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서 새 길을 내는,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더 낫게 만들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데, 반대로 남들이 뭘 하면 시기 질투해서 그런지 성과가 그쪽으로 갈까봐 그런지 무조건 반대예요. 나 이런 정당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이 집단을 보수라고 부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집단을 진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서 이 비상식은 좀 비상식의 영역으로 밀어내고, 이 상식의 영역 안에서 진짜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경쟁하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 체제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출발도 역시 6월 3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